지난번에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이제 통과됐다는 뉴스만 전해드리고. 아, 그러고 나서 후속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네. 오늘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뭐 유명 그 미국의 게임 회사 대표가 나는 이제부터 한국인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하니까 후속 그런 그 세계 최초로 입법을 했더니 이제 뭐 세계에서 환영받는다 뭐 이런 류의 이제 뉴스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입법을 하게 된 데까지는 당연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하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환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전 세계가 환영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를 일단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이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었고요.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뉴스는 뭐 이게 애플에서 조금 이제 좀 부드러운 법이 네네네. 필요가 없다. 약간 후퇴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뭐 그게 별로 후퇴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얘기를 봐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뭐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인앱 결제가 뭔지도 좀 아셔야 되고 강제 방지법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맞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이제 시작은 작년 7월에 구글이 그 플레이스토어, 여러분이 이제 앱을 다운받는 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정책을 변경하겠다라는 거를 네이버 카카오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인앱 결제라는 건 보통은 이제 앱을 저는 무료 앱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돈 낼 일이 별로 라이프타임 없는데 유료 앱 하나 써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은 유료 앱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돈을 내고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앱이 유료여서 뭐 얼마 뭐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그쵸. 일단은 무료로 깔고 일단 무료로 깔고 추가적인 기능을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서비스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돈을 내는. 맞아요. 이제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앱 안에서 당연히 결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도 처음에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있다가 그냥 등록비 정말 뭐 몇만 원 뭐 이렇게만 받고 있다가 그 사업자들한테요. 이런 결제가 생길 때 수수료로 떼가는데 그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30%는 가만히 앉아서 30%나 떼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밑에 영어로 써져 있는 그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구글, 애플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 또는 삼성 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이렇게 좀 작지만 모든 앱 스토어들이 다 30%씩 떼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냥 국룰이네요. 국룰. 네네. 국룰로 이게 국가가 아니니까 그럼 새 룰이라고 해야 되나? 세계 룰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앱스토어라는 게 생긴 이후 지금까지 애플이 처음에 이 정책을 만든 이후에 다 따라갔군요. 다 따라갔고 10여 년간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이게 제일 돈 많이 버는 게 게임이거든요. 게임 안에서 뭐 아이템 결제하고 뭐 이러면은 그게 궁금. 네네. 그때마다 노다지네요. 노다지 정말. 길목 막아놓고서는 30%씩 통행세 징수하는 거랑 비슷한. 진짜. 그런데 의외로 이제 게임 회사들은 늘 그런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작 그렇게 큰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게임이 확산되고 이용 관객이 늘어나고 그리고 어쨌든 나머지 70%는 자기네들이 먹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게임만 개발하면 되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이제 앱스토어가 하는 셈이니까. 결제와 관련된 운영은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서비스 이용료 약간 이런 차원으로. 물론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에픽 게임즈라는 회사가 좀 큰 회사인데 약간 좀 특이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집중적으로 불만을 좀 제기를 한 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는 게임 회사들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고 문제는 음악, 웹툰, 동영상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음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멜론이나 이런 데서 음악 구독을 한다거나 뭐 또는 뭐 웹툰을 결제를 한다거나 또는 뭐 왓챠 뭐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보거나
그럴 때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매번 그죠? 네, 매번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게 이제 구독인 경우가 많잖아요. 월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 넷플릭스가 제일 궁금할 텐데 넷플릭스는 이 앱 안에서 구독을 하게 돼 있지가 않고요. 그 항상 인터넷 그 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돈을 안 내거든요. 아, 이거 또 여길 빠져나간 거네요. 그러면 네네.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30%를 내는데 앱 밖에서 결제를 하면은 그 30%를 안 내도 돼요. 그럼 넷플릭스는 앱 안에서는 결제를 못 하도록 한 건가요?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밖에서 결제를 하고 앱에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하여튼 미묘하게 복잡한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바뀌었던 그냥 이상한데요. 네. 아니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쿠팡에서 뭘 주문하고 뭐 이러면 그럼 그게 엄청난 액수인데 그때마다 30%를 뗀다는 건 그건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떼거든요. 그래서 이 앱스토어를 만들면서 플레이스토어를 만들면서 나름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렇죠. 30% 디지털 컨텐츠를 떼면서 동시에 자기 안에서 처음으로 보고 결제한 것만 30%를 떼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거군요. 밖에서 이미 결제를 한 거를 여기 끌고 와서 보는 것까지는 막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바뀐 건 뭐냐면 원래 정책은 그랬는데 구글이 그동안은 조금 약간 좀 사실상 봐주는 듯한 그런 정책을 피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악 웹툰 동영상 같은 경우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이제 할 때 30%를 분명히 내야 되는 것 같이 그 정책에는 써 있는데 실제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받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외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부담으로 그래서 뭐 그 어떤 협회의 이 조사로는 몇천억 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근데 또 구글 주장으로는 이게 실제로 영향받는 사업자는 뭐 그 전체 개발자 뭐 4만 몇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 결국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사업자가 제일 중요하지 나머지 사업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진정서도 제출하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강제로 받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자. 그래서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됐죠. 결국 통과가 돼서 이제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구글이나 애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내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걸 막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에픽게임스라고 하는 데가 약간 그런 거를 시도했다가 싸움이 붙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애플은 특히나 그러니까 구글은 그래도 이렇게 다른 스토어를 깔 수 있거든요. 휴대폰 안에. 그렇죠. 근데 애플은 아예 다른 스토어를 깔 수가 없도록 돼 있으니까 완전 이제 꼼짝 마라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에픽게임스라는 회사가 다른 방법을 하게 해달라. 다른 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그렇게 해서 소송이 붙은 거고, 물론 이제 뭐 스포티파이 같은 음악 회사도 그런 거에 동참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동안 사실상 안 내고 있던 거를 제대로 이제 내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몇천억 원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사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 원래는 이건 좀 저도 심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는 뭐가 안 됐냐면요.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결제를 하고 끌고 들어오는 거는 돈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걸 알면 다 밖에서 결제하고 밖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좀 싸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광고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런 게 있다는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진짜.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정말 뭐 제가 이제 그 왓챠를 사실은 앱에서 결제를 하고 이게 30%를 떼가는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그러면 왓챠를 위해서 밖에서 결제를 하도록 바꾸면 안 될까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헐.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근데 좀 뭐 이해가 전혀, 뭐 이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다 선전을 해서 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체리 피킹 이런 표현 그러니까 쓰잖아요. 프리라이딩이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내게 만들면, 그러면 자기들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개발자 집단이 2019년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거는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소송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애플에서 약간 양보를 해서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해서 앱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 가능하게 이제는 좀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게 좀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팔러시가 바뀌면 우리 사업자들도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 기사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사실 뭐 밖으로 나가서 결제하세요. 뭐 그러면은 다 그냥 앱 안에서 결제를 해버릴 거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짧은 시간에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이 콘텐츠 사업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잘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으로 인앱 결제를 하게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런 그 앱스토어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일단 2008년도 4분기 네, 2008년에서 2019년까지인데요. 2019년도 4분기까지 이게 애플이 소송 과정에서 그 자기들의 상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한 자료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의 이게 뭐냐면 그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유료 앱인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수료율에 대한 그래프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두색 그래프는 처음에 다운 받을 때부터 유료로 받는 그런 앱의 비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있는 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선은 약간 녹색, 연두색 같은 그런 선은 처음에 다운 받을 때부터 유료로 돈을 받는 그런 앱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수수료율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밑에 있는 게 수수료율입니다. 이게 퍼센트가 두 개 다 걸렸군요. 그러니까 초록색 선은 어쨌든 전체 그 수입 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유료 앱의 비중, 처음에 다운받을 때부터 유료 앱인 비중이고요. 앱의 숫자. 앱의 숫자군요. 아래는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율,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수료율의 비중인데 둘 다 보시면은 거의 0으로 가고 있잖아요. 엄청 낮아졌네요. 그 한 2010년, 11년 사이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뤘다가 쭉 떨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그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처음에 돈 내는 식으로 돈을 벌다가 그게 한 10% 정도였는데 지금 뭐 지금은 가까이 그게 거의 그런 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돈을 안 버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익 모델이 완전히 바뀌었다. 인앱 결제에서의 왜냐면 다른 건 다 무료니까 대부분의 앱들은 다 무료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인앱 결제 때 수수료 받는 거 그것만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막아버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럼 이 장사 접으란 얘기냐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을 겁니다. 두둥. 네네. 두둥. 어떤 식으로 길을 찾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인앱 결제는 강제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미국도 굉장히 딜레마에 쌓여 있는 거라고 이제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나 동시에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정말 그게 가장 큰 딜레마죠. 근데 지금 통상 문제를 걸고 넘어질까 말까 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한국 사업자들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구글과 애플을 딱 찍어서 지금 거기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미국 사업자들에게 그 불리한 그러니까 특정 사업자를 타겟팅한 법 아니냐. 그러면 통상 문제를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고요. 앞으로 이제 귀추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예, 계속 한번 보시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되게 길게 이걸 설명을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네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뭐 이슈는 아닐 수는 있어도 당장 뭐 우리가 앱을 이용하고 인앱 결제를 하는데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이게 뭐 외국 사업자의 문제라서 약간 좀 별 신경을 안 쓰시고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죠. 플랫폼 사업자들 당장 뭐 택시나 뭐 이런 쪽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부분, 수수료를 받는 부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무료로 확보한 고객들을 이용해서 뭘 해서 돈을 벌까라고 나서기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귀추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